회사에 다니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의 나는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요? 처음엔 정말 평범했어요. 조용한 편이긴 했지만 업무할 때 필요한 말은 했고 누가 말을 걸면 웃으면서 대답도 했어요. 회사에서까지 굳이 나를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점심도 늘 같이 먹었고 회식도 빠지지 않았고 그냥 회사에 맞춰 무난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이상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심 메뉴를 고르던 날이었어요.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다가 한마디를 보탰어요. 맞은편 국밥집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대화가 멈췄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거긴 그냥 그랬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냥 취향 차이겠거니 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더 있었고 그럴수록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됐어요. 괜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상사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요즘 회사 생활 괜찮아?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너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요? 왜요? 네가 말을 많이 안 하잖아.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말을 안 해서 오해를 산다 그러니 말을 하면 나아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 자료 예전 버전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미 팀장님이 정리한 거예요. 그건 제가 알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선을 긋는 말투였어요. 제가 괜히 말을 꺼낸 사람처럼요. 그러다 우연히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칸막이 너머에서 누군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쟤 있잖아. 은근히 사람들 이간질한다는 말 있던데? 맞아, 나도 들었어. 말 조심해야 한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고 손은 이미 다 씻었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간질이라니 내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제가 한 말이라곤 업무 이야기뿐이었고 누구 욕을 한 기억도 없었는데 이미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너무 답답해서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요즘 회사에서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느낌이야.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도는 것 같아. 나보고 이간질한다는 말도 있대.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너 진짜 그런 적 없잖아. 없어. 맹세코 없어. 그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근데 다들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말을 걸면 표정이 굳고 내가 있으면 대화가 끊겨.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회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편인 말을 처음 들은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뒤엔 대놓고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너 연애는 해? 아직요. 아, 혹시 여자를 좋아하는 쪽?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장난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아니, 그냥 너가 항상 혼자 다니길래. 그날 이후 제가 혼자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설명 대상이 된 느낌이었어요. 단톡방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워크샵 일정이나 중요한 공지는 항상 일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됐고, 제가 물으면 아무도 답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물으면 바로 답이 달렸어요. 다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만 회사에서 투명인간 된 것 같아. 친구는 이렇게 답했어요. 너 거기서 너무 혼자 버티는 거 아니야?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 회사에서 이미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게 단순한 오해나 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했어요. 해외 워크숍은 처음 공지가 떴을 때만 해도 조금은 기대가 됐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자리니까 그동안 어색했던 분위기도 조금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괜히 그런 기대를 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어요. 여러 명이 둘러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다 같이 이동하는 거 맞죠? 제가 묻자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네, 아마요. 그 대답이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 그날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앉았고 저는 혼자였어요. 옆자리도 앞자리도 아는 얼굴이었지만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괜히 더 어색해질까 봐요. 도착해서 첫 일정이 시작됐어요. 팀별로 나뉘어 미션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아, 우리 이미 팀 다 정했어요. 그 말 뒤에 제 자리는 없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묻자 잠깐 정적이 흐르고 누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남는 데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길 바랐는데 그냥 사실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비슷했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앉았고 저는 마지막까지 서 있다가 빈자리에 앉았어요. 대화는 계속 오갔지만 제 쪽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아, 그 얘기 진짜 웃기지 않았어?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그 얘기가 뭔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 활동에서는 조금 더 확실했어요.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자료 공유가 제게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자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 멈칫하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아, 그냥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녁이 되자 다들 숙소 근처로 이동했어요. 방 배정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저는 가장 끝방이었어요. 그마저도 누가 정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단톡방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틈 사이로 사람들이 모여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괜히 나도 나가야 하나 싶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못 울겠더라고요. 지금 울면 지는 것 같았고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숙소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까지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없는 골목을 찾아서 그제야 멈췄어요. 그때서야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내서 울면 누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구나. 근데 당장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현실은 너무 현실이었어요. 다음 달 월세, 통장 잔고, 당장 그만두면 생길 공백들. 그래서 악으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다녔어요. 근데 그 뒤로는 매일이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할지, 뒤에서 또 무슨 말을 할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누군가 제 쪽을 보면 지금 나 얘기했나? 누군가 웃으면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어요. 그래도 괜히 더 이상해 보일까봐 노력했어요. 인사도 먼저 하고 필요 없는 말도 붙여보고.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 카페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이나 형식적인 웃음뿐이었어요. 점점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에 땀이 났어요. 어느 날은 회의실에서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보면 또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숨이 막혔어요. 결국 화장실로 나와서 칸 안에 앉아 한참을 숨만 쉬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렸어요. 그때 처음 공황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회사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저는 이미 매일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공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겠지. 이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괜히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오후에 다시 그 느낌이 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속으로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가 멀어지는 것처럼 웅웅거렸고 눈앞이 살짝 흐려졌어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에도 몸이 먼저 움찔했어요.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은 채 앉아 있었어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자꾸만 숨이 막혔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옷깃을 몇 번이나 풀었다 조였다 했어요. 그날은 꽤 오래 지나서야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이미 빨리 뛰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당장 그만둘 수는 없다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건 내 문제일 수도 있어.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같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출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훨씬 빨랐어요.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것 같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제 정말 버틸 수 없구나. 그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병원을 검색했어요. 정신과라는 단어를 치는 것조차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에서요. 회사만 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사람들이랑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 하나에 버티고 있던 게 전부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을 먹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적어도 숨은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약은 저를 꺼내주진 못했어요. 그저 조금 덜 무너진 상태로 그 안에 있게 해줄 뿐이었어요. 회사에는 계속 다녔어요. 약을 먹고 숨을 고르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 굴레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오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는 말할 수 없었고, 가족에게도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냥 버티기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나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숨이 안 쉬어져.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그 정도면 이미 많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니야.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 그만두고 싶어. 근데 무서워. 뭐가 제일 무서운데? 그만두면 내가 진짜 도망치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친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나오는 거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너 거기서 계속 있으면 더 망가질 것 같아. 회사 하나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 다음 주 상사에게 말했어요. 더는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울컥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게 숨이 트이는 느낌도 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날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한 문장이 그동안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아직도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사람이 무섭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게 두렵고 가끔은 숨이 막히는 순간도 와요. 그래도 그때 그 친구의 말 덕분에 적어도 내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은 붙잡고 있어요. 혼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없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